네, 그러면 일단은 맞아요. 사람 불러놓고 근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 네. 일단은 방송을 다시 켰네요. 아, 네. 한번 일단 나무 위키를 켜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찾았다. 됐다. 네. 일단 나무 위키를 켜야 일단 기생수 토크를 할 수 있겠죠? 원래 메모장을 켜려고 했는데 그 제가 메모장을 켜고 샬라샬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말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유드라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씨. 자고 있기만 해봐. 자고 있을 리 없다. 아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어딨어, 류드라. 에? 안 잔다 했어요, 어제? 일단 오프라인인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록시님 채널 목록으로 가야겠다. 거기는 그 이름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찾았다. 응? 뭐야, 왜? 친구 돼 있는데. 그 류드라고만 돼 있구나. 습. 네, 그럼 다시 한번. 류. 찾다. 류드라. 네, 일단은 보내봤는데 맞아요. 응애잖아요. 류드라 응애잖아요. 에, 어서 빨리 대답해. 에. 근데 류드라 깨어있을 때는 제대로 온라인이라 뜨다 보니까. 근데 지금 오프라인 뜬 거 보니까 진짜 자러 갔나 보네요. 아직도 안 깼구나. 네, 그러면 류드라 없이 일단 저 혼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 몸을 좀 더 키워야지. 됐다. 자, 기생수. 맞아요. 류드라는 구라쟁이. 네. 네, 류드라 돌리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일단 줄거리가 어느 날 지구에 떨어진 정체불명의 기생생물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생생물들을 외계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외계종이 아니에요. 그 작가의 말에 따르면은 아 일단 디스플레이로 바꾸고 디스플레이 캡처로 바꾸고 예, 맞아요.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일단 이거는 자, 일단 이건 내리고 기생생물 외계인 키보드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냥 외계생물. 이게 영화 더싱 있죠? 맞아요. 지구생물이죠. 이게 더싱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더싱은 그 외계 행성인지 아닌지 그 고대에 잠들어 있던 거 깨웠다가 외계 우주선 깨웠다가 거기 있던 생물이 깍 하고 몸 뺏고 막 기생수랑 비슷하게 이어가잖아요. 느낌이. 작가도 거기서 영향 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처럼 기생생물도 외계종으로
오인한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 기생생물은 지구에서 태어난 생물입니다. 이게 카나편이죠. 카나편을 보면은 아 맞아요. 맞아요. 모습이 좀 그렇긴 하죠. 하여튼 이게 카나편을 보면은 이게 지구에서 태어난 생물이라는 말이 그냥 작가가 그냥 설정 바꾼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카나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네 일단은 인물별로 보는 게 편해요. 기생수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 일단은 스토리의 가장 일단은 기생생물 어딨지? A 먼저 보죠. 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처음에 개한테 기생했던 기생생물이죠. 그러니까 이 개한테 기생한 기생생물이 저는 딱히 할 말이 없긴 해요. 아 개생생물 맞아요 개생생물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화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화에 그 I'm so happy, I'm happy, cute 막 이 그 옷 입고 있는 그 개가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개와의 그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개 원래 이렇게 엄청 무서운 개거든요. 근데 원작에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귀엽게 나왔어요. 그 목소리도 중년이야. 어쨌든 뭐 여기선 결국에 동족끼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표현하는 거죠. 동족끼리라도 죽여야 되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걸 처음 인식시키죠. 근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제가 할 말은 없네요. B. 아 하긴 얘 이름이 나온 적이 없죠 이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맨 처음 나온 거예요. 그 맨 처음 기생생물과 아 맞아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광변병 걸린 개죠. 아까 위에 있던 개가 이게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나오는 일단 이삐 단역이죠. 근데 의외로 처음부터 고토에 대한 떡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막 요 너 팔에 있는 그거 너 거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있을래? 이런 식으로 뭔가 처음에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기 팔을 잘라. 근데 진짜로 들어가면 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고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캐릭터는 단역이거든요. 단역인데도 고토의 출현을 예고한 거예요. 그런 점이 참 재밌는 캐릭터죠. 그리고 기생생물들도 서로 끼리끼리 지낼지도 모른다라는 그 편리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굳이 자기 팔 잘라가면서 야 피 아까우니까 와라 이러죠. 그런데 미기가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이 그냥 오른쪽이라고 하자. 오른쪽이가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니까 그러면 저 새끼를 죽이면은 시리치를 죽이면은 나한테 오겠지? 하고 죽이려다가 역으로 죽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 기생생물들은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거죠. 네, 영화판에서 저 영화판 봤었거든요. 거기서 생각보다 꽤 어, 뭐 싸우는 거 재밌었고 꽤 인간적으로 나와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얘는 꽤 중요해서 자기 항목까지 있죠. 이게 A편은 이제 처음으로 정확히 말하면 타미야 료코가 먼저 나오고 이제 그 타미야 료코가 나온 뒤에 같이 나오죠. 이제 타미야 료코와 같이 아이를 만드는 모습으로 이거 그냥 뭐 이게 적절한 말이네요. 어쨌든 그 아이를 만드는 모습으로 이제 첫 등장했죠. 그래서 A는 그 지금 같이 말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나중에 타무라 레이코랑 싸우는 쿠사노 있잖아요. 쿠사노 3명 3대 1로 싸우는 그쪽이 3인. 그 쿠사노가 A랑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쿠사노 이야기까지 같이 하자면은 쿠사노는 동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일단 타무라 레이코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위험하다. 그리고 A도 마찬가지요. 이 녀석은 위험하기 때문에 죽인다. 라는 이유로 시니치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이제 시니치를 그렇게 위험하다는 이유로 똑같이 죽여요. 그런데 둘이 다른 점이 있어요. A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죽인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죽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쿠사노는 거기서 동족까지 끌어들이죠. 동족을 위해서 타무라 레이코는 죽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하지만 정작 이 타무라 레이코라의 반쪽이가 이제 히카와랑 다른 마에가와게 그 몸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그냥 동족을 위해 죽어라 하고 그냥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행동은 그건 같아요. 뭔가 좀 이미지라도 띄워놔야. 이미지가 없어. 이미지가 없네요. 어쨌든 쿠사노는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죽여. 하지만 거기다가 뭔가 더 덧붙여요. 이유를. 동족을 위해서.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처음에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거 해야 돼 하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걷다가 이유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래야 돼. 그리고 어느새 처음에 그냥 하고 싶다였는데 해야만 돼가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쿠사노와 A가 다른 점은 쿠사노는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죽임 이런 이유였지만 쿠사노는 죽임 이유는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동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히카와를 그렇게 쉽게 그냥 야 동족을 위해 죽어라 하고 타미야 그렇게 죽여야 되니까 너도 죽여 하고 딱 가볍게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 본질적인 이유는 그냥 타무라 레이코 개빡치는데 죽여야 됨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유로서 내건 동족을 위해서라는 거는 그저 허울일 뿐인 거죠.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된 게 참 재밌었죠. 그래서 쿠사노는 A랑 거의 같은 느낌의 타입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좀 더 사회적인 이유, 좀 더 인간적인 이유를 덧붙였죠. 그런 점에서 쿠사노도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 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시니치 부모님이 이제 죽는 이야기죠. 여기 따로 있나? 네. 이렇게 봐야겠나? 네. 이제 초반부터 이제 떡밥이 계속 나왔죠. 그 계속 화상을 입은 오른손을 계속 보여주는 걸 계속 왼손인가 오른손이었나? 왼손이었나? 예, 손을 계속 보여주는 걸로 뭔가 떡밥이 있다 그걸 계속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른쪽이랑 이제 원래 서로를 타인으로 여기던 오른쪽이와 시니치가 물리적으로 융합된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딱 이게 원작이죠. 이게 원작에선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판에선 좀 바꾼 거예요. 왜냐면은 목이 이렇게 잘렸는데 왜 목이 잘렸는데 왜 그 뒤가 남아 있어? 약간 그런 오류를 해소한 거거든요. 원래 머리가 좀 길었잖아요. 신치 엄마. 근데 목이 잘린 뒤로는 그 잘린 그 사선 그대로 머리카락 뒤에 있잖아요. 다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표현됐었어요. 게다가 이제 자기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을 카피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생생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잘린 모습을 봤을 때 이럴 거다. 예, 그런 디테일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원작에선 이렇지만 일단은 애니메이션에선 잠시만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신이치 부모님. 기생수 신이치. 기생수 신이치 부모님.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아, 아, 저, 아, 저. 봐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게 딱 직각으로 자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뾰족뾰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 다 있나? 예. 이분의 블로그를 좀 이용해야겠네요. 예. 하지만 그 뒤로 잘린 뒤로 이렇게 잘리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선으로 잘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이런 게 원작 초월이죠.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렸다는 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애니판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체질이 달라진 미기와 함께 체질이 달라진 미기 그리고 이제 우다 마모루라는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그런 캐릭터를 만나서 이제 시니치의 마음도 조금 가라앉죠.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시니치 같은 케이스가 정말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다 마모루는. 게다가 그 뒤에 나중에도 또 등장해서 이제 조력자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싸우고 이제 대신에 우다 마모루의 기생생물 조. 이때까지는 아직 파라사이트였죠. 이제 조가 이제 대신 이제 좀 시니치 엄마의 기생한 기생생물을 죽이죠. 확실히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 주인공이 자기 엄마를 죽인다. 그거 좀 너무 슬프잖아요. 하지만 영화판은 했습니다. 영화판에서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한 기생생물 A를 죽여요. 직접. 맞아요. 저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갑자기 막 팔이 멋대로 움직여가지고 시니치를 돕기도 하고. 맞아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국에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근데 영화판에선 그 부분은 그냥 슥 하고 넘긴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뇌는.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바뀐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토의 최후라던가 영화판에선. 고토 정확히 말하면 오른쪽이의 최후. 그러니까 시니치가 방사능에 절여져가지고 그 방사능에 절여진 시니치의 몸을 수복하기 위해서 오른쪽이가 희생했다. 인데 저 그 엔딩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약간 이런 여운을 주잖아요. 그 원작은. 근데 영화판은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널 구하고 죽었거든.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영화판도 영화판 나름 그런 게 있겠지만 저 후편은 안 봤어요. 개인적으로. 1편 보고 좀 실망해서. 어쨌든 뭐 우다 마모루도 참 어쨌든 뭐 재밌는 캐릭터고. 어쩌면 이런 게 더 평범할지도 모른다. 그런 느낌이죠. 오히려 시니치가 처해진 상황이 너무 이상하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스토리가 쭉쭉 지나가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마다 히데오. 네, 시마다 히데오. 겁나 생긴 거, 겁나 남자답게 생겼어. 그나마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학생처럼 생긴 게, 뭐 그렇고 뭐 영화판도 뭐 적당했어요. 일단은 이게 시마다 히데오 이시다 아키라? 성우가 이시다 아키라였어? 얘는 재능 별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얘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물론 이게 기생생물의 시점에서 봤다 뭐 이러면 당연히 죄가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왜 시메다 히데오가 죄가 있냐라고 말하냐면 시니치와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적인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네가 안 보는 곳에서 내가 사람 죽이고 다니면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시니치를 기만하죠. 이미 그 시점에서 시마다 히데오는 죄인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도 죄인이에요. 자, 그렇게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시니치를 기만하죠. 타무라 레이코의 일단 부탁에 따라서 시니치 약간 감시한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 안경. 아, 혹시 제 안경인가요? 아니면 타치카와 유코인가요? 이게 타치카와 유코 어딨지? 어딨지? 주요 인물 쪽엔 없네. 타치카와 아루키. 잠시만요. 타치카와. 찾았다. 타치카와 유코이네요. 예, 타치카와 유코. 저는 이 캐릭터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시마다 히데오 편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엑스트라 느낌이었다가 이 타치카와 유코가 보여주는 그거는 그거예요. 이게 시니치도 그렇고 이제 오른쪽이도 그렇고 그리고 시마다 히데오도 그렇고 서로를 그냥 계속 의심만 하잖아요. 의심만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추려고만 하잖아요.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물론 시니치도 그럴 수 없었죠, 당연히. 왜냐면은 자기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시마다 히데오가 야, 나 우리 친구 할래? 이래도 꺼져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꺼져 할 수밖에 없는 데 일단 타치카 유쿠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 맞아요. 첫 등장은 1화 초반에 맞아요. 주인공이랑 이제 히로인인 무라노 사토미랑 좀 친하게 나오다가 이제 공기됐다가 갑자기 이제 시마다 히데오에서 딱 나오죠. 어쨌든 이 타치카와 유코는 그런 현재 잘 알지 못하는 그 시마다 히데오 있죠. 시마다 히데오에게 접근해요. 어떻게? 짝사랑으로. 그 짝사랑 때문에 그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지 않을 의지로 이제 시마다 히데오를 계속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찾아갔죠. 하지만 그렇게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마다 히데오는 기생생물이란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마다 히데오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낸 건 타치카와 유코 덕분이에요. 이게 시니치 입장에서는 계속 의심은 돼도 이게 확증이 없잖아요. 확증이 없으니까 죽일 수 없어요. 즉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시니치 입장에서도 아무리 기생생물 다 죽어야 돼. 혹시 몰라 이상한 장면 안 봤어. 고백받고 만약에 기생생물이란 걸 눈치 못 가고 그냥 순수하게 고백만 했다. 이러면은 살인 없이 그냥 끝났을지도 확실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이게 타치카 유코가 막 약간 스토킹 비슷하게 쫓아가잖아요. 이거는 약간 시대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90년대 만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은 SNS를 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할 말이 없죠. 네,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타치카 유코의 다정함과 짝사랑 덕분에 시마다 히데오가 기만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황산 부어가지고 꽥 하고 이제 시마다 히데오가 이제 그런 자신의 민낯을 가릴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재밌는 장면이. 잠깐 평가? 나무위키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아, 확실히 좀 무계획한긴 했어요. 확실히. 그래도 뭐 이성을 가진 존재니까, 예, 확실히 뭐 이해는 되네요. 어쨌든 이제 다시 시마다 히데오로 간다면, 자 주요 인물 중에 있나? 아이 아이 아 7킬 씨. 아우 7킬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나쁜 말 나쁜 말. 네,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민낯을 가릴 수 없게 된 시마다 히데오를 이제 기생생물의 생물학적 기능 300m 밖에서 짱돌로 심장을 터뜨려 죽여버리죠. 슈니치가. 슈니치랑 오른쪽에 힘을 합쳐서. 아 너무 칠하다. 7킬을 쓰니까 칠하다. 아 너무 칠하다. 오우 오우 드립이 아주 그냥 아 네. 어쨌든 그렇게 시마다 히데오를 이제 완전히 네. 그 죽이는 것도 이게 약간 서로가 서로를 약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죽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인간 잡아먹고 다니는 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가 예, 그냥 자신을 짝사랑한 여성한테 발 들키고 그리고 야 내가 300m 밖에서 너를 짱돌 던져서 네 심장 터뜨려 버리면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를 신이치랑 오른쪽이가 해버리죠. 그러니까 서로 이러면 네가 어쩔 수 있는데 네가 이러면 네가 어쩔 수 있는데를 서로 시전하다가 결국에 시마다 히데오가 죽은 거예요. 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마다 히데오 결국에 그 아무리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기만을 하고 근데 그 초록머리는 학교에서 죽인 거는 아 맞아요. 그렇죠. 원래 거기서 그냥 타치카와랑 싸웠어.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필 황산 때문에 자신을 조절할 수 없게 돼가지고 결국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장면 때 그냥 서로 싸웠어. 걔가 좀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고백을 거절하니까 걔가 미친 척을 한다 하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그러지 못하도록 이게 완전히 그냥 이제 황산 뒤집어 쓰고 막 그러게 됐죠. 어쩌면 좀 전개 희생이라고도 보여요. 어쨌든 결국에 서로 기만과 기만을 하다가 결국 확증이 일어나니까 결국 관계가 결렬돼 버렸죠. 그것도 시마다 히데오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인간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기생생물이. 하지만 사회적인 기생생물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동물도 최소한의 사회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을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리고 그 사회성의 허점, 거짓말 그런 걸 능동적으로 쓰기 시작한 기생생물이란 점에서 시마다 히데오는 참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카나 편이죠. 네, 이게 원작에서는 진짜 성격 존나 세게 생겨요. 아 맞아요, 진화의 시작, 사회성. 이게 겁나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담배도 피고 성격도 약간 그 약간 미츠오가 미츠오가 이 카나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원작에서는 진짜 약간 그 미츠오가 해 이런 녀석은 좀 더 괴롭혀야 한다고 한 식으로 그 신이식 괴롭히고 있을 때 이 씨발아 이런 식으로 겁나게 세게 말해요. 소리 빽 지르면서 그러면서 기세로 미츠오를 제압해요. 그렇게 제압을 하고 나는 그렇게 약해 빠진 거 괴롭히는 거 보기 싫다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애니로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작을 보니까 얘 원래 이런 캐릭터였구나.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미츠오가 예 맞아요. 네.
좀 불쌍해 보이죠. 어쨌든 뭐 일단 뭐 애니에서는 뭐 좀 그나마 좀 쿨한 느낌으로 바뀌고 그 미츠오를 좀 더 사랑 때문에 못 이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꿔서 그 후반부 장면을 그 단순히 카나한테 그냥 이런 정말 카나만큼은 정말 사랑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니까 아 그런가요? 아 그렇긴 하죠. 그런데 신기한 사실 아시나요? 카나 있잖아요. 연재 당시에는 엄청 인기 캐릭터였대요. 아 물론 당연하지만 이게 카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뭔가 능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이 카나라는 캐릭터가 아 맞아요. 생긴 거 보면 여주보다 더 이뻐요. NTR 중간에 NTR도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얘가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걸 하고다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토미랑 같이 이제 시니치가 키스하는 거 보고 하면서 이제 더 절실해지잖아요. 이제 그 아이에겐 없는 나만의 특별함으로 시니치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감정선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나가 주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다 맞아요. 그러다 또 폭주해서 결국에 휴대폰까지 두고 오죠. 근데 확실히 이 부분은 이것도 또 90년대 애니라는 걸 또 감안을 해야 돼요. 만화라는 걸. 예,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삐삐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카나랑 엇갈렸다. 약간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선 카나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휴대폰을 두고 오는 걸로. 빵빵픽시언님 어서 오세요. 피라피라. 아 맞아요. 90년대 위험한 시대. 이게 초반에 그 시니치 때리잖아요. 어떤 막 사토미 짝사랑하는 그 나가이가. 근데 그것도 90년대 애니니까 이해가 돼. 근데 현대라고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무리 사랑의 라이벌이라지만 저렇게까지 서로 패야 돼? 이런 느낌 들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기생수 부금이라고 좀 틀까요? 기생수 부금 모음. 아니다. 이거 저작권. 생각해보니까 저작권 걸릴 수도 있겠다. 기생수 부금 틀렸는데. 네. 맞아요. 그 금발이 진정한 남자예요. 맞아요. 진짜 걔 상남자예요. 자기가 짝사랑한 여자 뺏긴다고. 맞아요. 물론, 그 부분은 오른쪽이가 좀 봐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있긴 하고.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카나의 최후를 보면은, 맞아요. 살았죠? 그래서 살았죠? 네. 그래서 이제 카나의 최후를 가 보면은 이제 결국에 시니치 이건 분명히 시니치야 하면서 갔는데 기생생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하죠. 여기서 좀 일단 T를 좀 섞어볼게요. T 감성을 좀 섞을게요. 카나는 일단은 돌연변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기생생물이 없는 데 있죠. 없으면은 자신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으악. 어쨌든 맞아요. 그 기생수를 느끼는 그 힘,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생생물들이 나타나고 나서야 자신의 특별함을 알았죠. 이제 기생생물을 느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로 이제 오른쪽이랑 섞여 있는 이제 시니치를 느끼죠. 오른쪽이랑 같이 몸을 공유하는 시니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주인공. 그리고 이게 감이 좋다는 게 이게 타미야 료코도 나중에 직접 진하게 대면하고 나서야 이제 너 좀 섞여 있네? 라는 걸 알았는데 시니치한테서 카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었어요. 하면서 확실히 그 부분이
였는데 결국에 카나가 만약에 시니치의 말을 믿었다면 제대로 믿고 따라줬다면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아마도 제대로 역할도 했을 테고요. 맞아요. 문제는 성격이죠. 하지만 시니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해서 그저 자신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토미랑 사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다. 아 직접 보여준까지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게 안 그래도 중간에 쿠라모리 있잖아요. 쿠라모리 탐정. 걔 때문에 이제 자기 정체가 들킬지 모른다. 아 아니다. 그건 좀 후반이었나? 그건 카나 죽은 뒤네요. 아 맞아요. 꿈속에서 나온 거까지 보면 집착 맞죠? 진짜 레알 찐 집착. 진짜 꿈이 너무 소녀스러워.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카나의 방도 보면 방도 소녀스러워. 그래서 더 귀여워 캐릭터가. 어쨌든 그 카나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 맞아요. 백마 같은 기생말 탄 왕자님이 시리치 진짜 레알. 아 근데 너무 소녀스러워 진짜. 어쨌든 그렇게 그 기생생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아 맞아요. 손을 칼로 바꾼다. 근데 칼로 바꾸는 건 또 어떻게 한 거지? 아 이것도 본능적으로 느낀 건가? 아 그렇죠. 그렇게 생물학적인 능력을 타고났어요. 하지만 그 생물학적인 능력은 기생생물이 암약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에 부적합한 능력이었어요. 결국에 이제 신호를 낼 수 있는 시점까지 간 시점에서 기생생물들도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신호를 내는 것까지는 못했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기생생물을 회피하는 능력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었으면은 이제 후반부까지 쭉 살아남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예 이게 무슨 기관이더라? 뭐더라? 아 약간 무슨 기관이라고 하더라? 다른 생물한테 그러니까 자신과 동족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있는 기관. 아 맞아요. 그렇죠. 그걸 무슨 기관이라더라? 진화. 진화라고 치면 나오나? 진화 생물학. 아 성적 이형 인가? 잠시만 성적 이형 맞나? 아 뭐더라? 아니요 페로몬은 아니에요. 무슨 기관이라고 하는데 약간 어째서 이런 쓸데없는 걸 몸에 달고 살아왔는가? 아 그거 그냥 짝짓기 할 때 도움되라고 있는 거 아님? 그러니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기관 아님? 이라고 하는 그 기관 그 이름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 맞아요. 공작의 꼬리깃털. 공작의 꼬리깃털이라 할게요, 그냥. 공작의 꼬리깃털을 이라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물학적인 돌연변이를 공작의 꼬리깃털이라 착각했고 그 능력으로 이제 시니치와 연결된 붉은 실이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죠. 다른 기생생물한테. 아 너의 이름은 예, 너의 이름은 딱 그 느낌. 이게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잖아요. 아까 제가 T를 좀 넣었다 했죠. 생물학적인 관점이었을 때 카나의 죽음은 그냥 도태예요. 어? 뉴드라 있다.
아, 기미노 나마에와 아, 가영이다. 아, 예. 잠깐. 류들아. 답변했네요. 아, 야, 통화하자. 야, 기생수 토크해 어서. 너 방송 보고 있지? 보고 있는 거 다 한다. 어서 나랑 기생수 토크를 해야 한다. 아, 잠시만요. 그 생각 디코는 좀 가릴게요. 하이. 아가용 빨리 와라. 나랑 통화를 하자. 어서. 습? 아, 잠깐 확인하고 뭐 딴 거라고 했나 봐요. 그럼 일단 계속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런 카나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도태예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왜 우리가 그 생물학적 도태를 안타깝느냐? 안타깝나? 아, 예, 맞아요. 저런. 네. 아이, 류들아 이럴 때는 에이. 어쨌든 그 확실히 좀 아쉽잖아요. 그저 생물학적 도태일 뿐인데 왜 우리는 카나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을까? 물론 이게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엄연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카나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슬펐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화에서 그 결론이 나오죠. 우리는 왜 지나가는 개가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파지는 걸까? 그거야 인간이 한간 동물이기 때문이지. 아, 빡친 사람, 예. 빡친 사람도 존재하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빡치는 게 그 원작자가 의도한 게 맞아요. 원래 원작자도 왜 카나가 왜 인기 있지?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연재 당시에. 당연히 사토미가 주인공 말 잘 듣고 좋은 거 아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죽은 카나. 결국에 인간은 한가한 동물이고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등어 백반좌라고 아시나요? 아, 여기 있다. 고등어 백반좌. 이거 나무 위키 올라왔구나. 네, 여기 보시면은 고등어 백반좌의 이 명언을 보시죠. 아, 맞아요. 주인공한테 덤비고 살았죠. 자, 우리의 살면서 꽤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고등어 백반좌의 이 어록을 한번 봅시다. 이게 연예인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뭐라 하냐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처절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사생활 팔아서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부귀영화 누리는 딴따란 이야. 근데 뭐 악플 때문에 우울증이 와? 억울해? 불쌍해? 뭐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펜트하우스에서 마약 빨고 파티하다가 현자타임 오는 날들이 불쌍하면 물류센터 상가에서 고등어 비린내나는 백반 한 끼 집합 시간 늦을까봐 입천장 대어면서 허겁지겁 처먹는 나는 뭐냐? 이제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이 뒤는 진짜 너무 봐봐요. 초단위로 이 고등어 백반좌의 어록이 그 기생수의 주제랑 관통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도 초단위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공동어 기생자, 고등어 기생자, 고등어 기생자. 씨. 아, 어쨌든 그렇게 실존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까지 연예인 하나가 죽은 게 대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래요. 실존하는 죽음을 두고 어째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불과한 카나의 죽음이 더 슬퍼질까요? 그것은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가 내놓은 대답이죠.
그것은 인간이 한가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고등어 백반좌의 어록을 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좀 그런 점에 좀 슬퍼진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의 이해고 뭐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타인을 그 여유 속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 고등어 백반자와 기생수를 합친 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냥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에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조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러지 맙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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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림감으로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류드라 반응이 없다. 니게르다. 네네네. 조금 그렇죠. 그 사람도 결국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일단 아가용 빨리 안 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카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겐 빡치고 누군가에겐 그냥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도태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슬픈 건 우리의 마음의 여유 안에 이미 카나라는 캐릭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아가용 마음의 여유 넘쳐나는 거 안다. 빨리 내 방송으로 후딱 와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편 히로카와 타케시. 네, 이제 카나 이야기는 그만하죠. 저 이제 T 버렸어요. 이제 T 버렸어요. 다시 F예요. 저 F예요. 네. 네, 이제 히로카와 타케시는 인간인데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리고 히로카와가 하는 말 있죠. 하는 말 중에서 인간이 이게 쿠르츠게작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아니에요. 이게 순수하게 정치가 아니라 에코파시스트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어쨌든 인간이 평생 사용하는 에너지는 양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저귀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에 똥을 얼마나 써요. 애기가 똥 쌀 때마다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그럼 그 기저귀 양도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이제 똥을 변기에 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줘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미 거기서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가요. 그거는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니까 인간이 소모하는 에너지만 생각해봐요. 그리고 인간은 추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당연히 그 어미가 아이를 계속 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기가 이제 좀 그렇게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 또 보온하기 위해서 또 전기세를 또 많이 써야 되죠. 또 거기서 또 에너지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뭐 먹는 거 그런 거는 뭐 다 하는 거니까 빼고, 그 이제 애기 옷 있죠. 애기 옷 하나 만들기 위해서 소모된 자원들. 이제 그 애기 옷은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버려지기도 하죠. 거기서 또 낭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애가 커요. 애가 커서 장난감을 삽니다. 그럼 그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에너지를 또 쓰여요.
그리고 그 애가 사용하기 위한 필기구, 뭐 에너지, 컴퓨터,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에너지예요. 맞아요, 공부.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도 또 책을 사죠. 그리고 하기 위해서 또 인강도 듣고. 맞아요. 인강도 들으면서 또 전기도 사용하고 또 돈도 쓰고. 그리고 공부하기 위한 환경도 어느 정도는 조성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애가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더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충 메모장에 적어보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소모하는 평생 소모하는 에너지, 똥귀 저 기저귀,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인간이 똥 싸면서 물 내리는 것도 있고. 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히로카와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찮게 에너지만 계속 쓰고, 그렇게 에너지만 끝도 없이 소모하고, 환경을 망치고 재활용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지구를 좀먹는 인간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을 기생생물들이 줄여주고 있다. 이 얼마나 친환경이나. 그 에너지를 쓸 놈들을 기생생물들이 다 죽여서 그만큼 지구가 아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기생수는 바로 인간, 너희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자동차, 석유, 전기. 맞아요. 지구의 입장이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화에서 오른쪽이가 말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지구는 애초에 슬퍼하지도 웃지도 않는데 그걸 지구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역겨워 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 새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새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야, 우리 인간으로서 조금 개선 좀 합시다, 이 정도는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죽이잖아요? 그럼 얘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결국 얘도 지구를 위해서 라고 말하는 주제에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네, 바로 돌려가기. 맞아요. 바로 돌려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결국 그런 거죠. 이게 히로카와가 죽고 난 다음에 고토가 한 대사가 있거든요. 아, 뭐 지구를 위해서니 뭐니 어차피 난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어. 도데모 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그저 싸울 뿐이다. 라고. 아, 맞아요. 대황 오른쪽이, 대황 쪽이, 황 쪽이. 아, 맞아요. 역시 지식은 대황 쪽이. 대황 쪽이. 황 쪽이라고 하니까 아, 네. 오황. 역시 돌려가기는 오황. 아, 네. 어쨌든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소중히 하자 라는 거에서 끝났으면은 히로카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죽인다. 이미 여기까지 간 시점에서 그냥, 그러니 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다 죽여야 된다. 여기까지 간 시점에서 이미, 예, 타협의 여지가 없죠. 얘는 결국에 다 인간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근데 확실히 히로카와가 한 말도 맞아요. 그냥
지구를 하나의 생물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그 생물 위에 기생하고 있는 한낱 미물에 불과해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하지만 그 한낱 미물이 스스로 멸종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뭐지?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그 몸에 때가 꼈어. 그냥 때에 불과하죠. 지구 입장에서 인간의 시체라는 것도 겨우 때에 불과하고 인간이란 것도 그냥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에 불과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 봐봐요. 정의를 위한다고 떠들어대는 인간 이 이상의 정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미 여기서 자신도 인간을 위해서 빼고 그냥 더 큰 지구를 위해서란 이유로 또 자기도 정의를 내세우고 있죠. 아 맞아요. 공룡들은 외계의 간섭으로 죽었어요. 아 근데 공룡은 죽을 만해요. 그 짱룡들 솔직히 말해서 짱룡들이 지구 역사상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아세요?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 아세요? 아 맞아요. 그 지금 치킨으로 먹긴 하죠. 아 오늘 내일 치킨 먹어야지. 내일 치킨 먹어야겠다. 어쨌든 그 짱룡이 맞아요. 4시간 엄청 오래 살았어요. 반면에 인간은 1초. 지구 전체 역사를 봤을 때 1초 동안 한 네, 맞아요. 4시간이나 살았는데 그 운석도 못 피한 거는 공룡 탓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리선족이 멸종시켰다는 말도 있는데 전 믿지 않아요. 운석이 멸종시켰습니다. 네, 3초. 그러니까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운석도 밀어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인간은 그 저번에 무슨 프로젝트였더라? 그 인간이 발사한 발사체로 그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 있잖아요. 했잖아요. 이제 인간은 처음으로 지구 바깥에서 올 재앙조차도 맞아요. 성공했죠. 지구 바깥에서 올 재앙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킹룡은 못했죠? 짱룡은 못했죠? 공룡은 못했죠? 대황 인간이죠? 또 인간입니까, 여러분? 인간 참가.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에 인간이 만들어낼 놀라움과 발명과 이 세상에 없던 그런 수많은 의미들은 결국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총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샷건으로 다 죽이잖아요. 기생수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히로카와가 너무 인간의 나쁜 점만을 본다고 봐요. 인간의 좋은 점까지 보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더 패배 요인이라 생각해요.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프라와 세상 그리고 그저 생물학적인 이유로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건 결국 인간의 기술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갈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간 마음을 지탱한 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들과 형태와 스스로 만든 의미들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저는 이런 인간의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을. 맞아요. 예로부터 이게 약이란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이 무례하지 않았던 이유. 무례하면 바로 뚝배기가 깨지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 인간들은 무례해도 뚝배기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놈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고대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상대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그거야말로 지금 이 새끼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새끼 틀려야 돼. 네. 그렇습니다. 광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히로카와는 우리한테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그냥 너희들은 살기만 해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낭비하는 해충이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그저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 의미를 남겨가면서 살아야 돼요. 무언가 의미를 남기고 계속해서 뭔가 자신 안에 주변 것들을 바꿔가면서 아이고 네. 히로카와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소모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고 마음을 써야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히로카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토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죠. 네, 고토는 타무라 레이코의 실험으로 탄생한 존재죠.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신이치를 압도하던 것도 그렇고, 맞아요, 액조디아죠. 액조디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어쩌면 자신들의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어디까지 되는가, 그거를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타무라 레이코가 만들어낸 존재예요. 이게 고토 같은 게 여러 명일 순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토가 가진 기생생물로서의 재능, 그러니까 통솔하는 그 재능, 그게 고토만의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미키를 먼저 보여줬죠. 어딨지? 미키? 일단 작중 행적으로 보죠. 예, 미키. 그러니까 이게 통솔이 가능한 개체는 미키랑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서브인데, 일단 뭐 미키는 뭐 이제 신이치한테 따잇 당한 뒤로 이제 뭐 이제 그 뒤로는 안 나오니까 그냥 패스하죠. 일단은 이 고토는 결국에 만약에 그렇게 기생생물이 정말로 궁지에 몰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죠. 결국에 국가 권력급으로 때려 박으면은 고토도 죽어요. 이게 막말로 하잖아요. 이제 오른쪽에도 막말로 하잖아. 미사일이든 기관총이든 그냥 네이팝이든 그냥 그런 거 날리면 다 죽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고토도 작중 세계관 최강자이긴 하지만 결국에 그 상대가 군대라면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고토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약간 그런 거죠. 이 인간을 먹어치운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간을 먹어치운다라는 뇌에 대한 명령 있잖아요. 저는 그거가 딱히 뭐 특별한 뭐 계시라던가 뭐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아,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왜냐하면은 이게 내장 기관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내장 기관만큼은 기생수 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생각하는 근육이란 말에서 나왔죠. 결국에 근육 조직일 뿐 그 내장까지는 어찌하지 못한다. 라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 맞아요. 거부 반응도 있고. 거부 반응 문제도 있고 결국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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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반응 버추얼 거부 반응 아유 돌아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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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힘들어. 어쨌든 그렇게 고토가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 말이 헤맨다. 네, 고토 이제 이게 5사람의 뜻이죠. 5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고토고 계속 결국이란 말 그만해야 돼. 아유 왜 또 이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폰으로 바꿔야지 그냥 이거. 브이브리저 깔고 막 그거 해야지. 이거 주식 팔면은 브이브리저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진짜 아이폰도 사고. 네, 됐습니다. 예. 마마랑 파파한테 또 얘기해야지. 이제 머리도 이거 봐 옷도 하나 장만하고 다 해야지. 네, 뭐 그건 돈이 생기면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 내장 기관만큼은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게 고토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게 타미야 료코 그러니까 저기 말하면 타무라 레이코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내장 기관까지 우리가 대체할 수 없나?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결국에 고토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고토도 결국에 자신이 생물이라는 거죠. 고토도. 그러니까 결국에 환경 좋고 살기 좋은 곳이면은 좋다. 뭐 그런 거고. 아까 뭐 말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놓쳤어. 까먹었어. 뭐 말하려 했었더라. 아까 고토 가지고 무슨 얘기하려 했었더라. 어, 금수저가 좋아. 하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고토는 참 대단하죠. 기생생물로서. 아까 고토 가지고 뭐 얘기하려 했었는데 그 답변해주다가 까먹었어. 큰일 났다. 맞다.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났어요. 결국에 기생생물이 이 종을 먹어치워라 라는 건 본능이잖아요. 존재합니다. 결국에 결국에 그만. 사람이 살아가는 본능은 네. 사람이 살아가는 본능이라는 거는 결국 살고 싶다. 먹고 싶다. 자아 실현하고 싶다. 어쨌든 뭔가 자극을 받고 싶다. 그리고 뭐 자손을 남기고 싶다. 뭐 그런 게 다 본능이죠. 사람의 본능이란 건. 그리고 고토가 이제 난 싸우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이 종을 먹어치워라 라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본능.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작중에서 명령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그거 본능이라 생각해요. 그 본능을 극한까지 따라갔을 때 고토 같은 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 말고 더 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고토는
결국에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생물이라고 보면 돼요. 아, 맞아요. 본능이죠. 예, 결말 해석. 나무위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봐야겠다. 어, 허, 아하. 이게 결국에 여기서 나오네요. 여유란 단어 있잖아요. 결국에 인간이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고토도 중간에 인간이 싸우는 방식을 한번 흉내내 볼까 하면서 시니치를 주먹으로 겁나 세게 때리잖아요. 막 시니치가 처음으로 피를 털 정도로 배 맞고 부여잡으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엄연히 보면 여유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본능에 미친 듯이 따라가면서도 그런 고토 안에 생겨나 버린 여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차피 자기 힘이 너무 세니까 이제 살아가는데 딱히 뭐 집중 안 해도 됨.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 세상은 다 자기 장난감임. 거의 그 정도로 오만에 빠지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이렇게 때린 건 너가 처음이야. 으아. 아이고. 어쨌든 고토는 그렇게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서 결국 시니치에게 방심했죠. 그리고 그 인간적인 방심이 바로 패착이었고요. 만약에 정말로 기생생물이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생물이었다고 봐요. 그럼 그냥 효율적으로 그냥 칼로 쓱 하면 죽는 건데 칼로 픽 찌르거나 시니치가 포착하지 못할 속도로 엄청 빠르게 표 하면 죽는 거였는데 으악. 근데 그러지 않고 굳이 주먹으로 날려버린 게 그런 고토의 몇 안 되는 여유로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패착이 되고요. 이러니 저러니 결국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됐던 그런 요소들이 기생생물한테도 생겨나고 그것이 오른쪽이처럼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고토에겐 약점이 됐죠. 일단 뭐 그래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너스 배틀이죠. 우라가미. 이제 우라가미도 정확히 말하면 우라가미는 주제의식만을 위해 나온 캐릭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타무라 레이코 편 많이 생각한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타무라 레이코 편을 안 했었네요. 타무라 레이코 편이 있다 하죠. 우라가미는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기생수 요약 본능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어? 아, 지금 류드라가 지금 그 육수를 우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그냥 씻고 있대요. 아, 네, 씻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네, 방송 참여는 못 할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우라가미 하고 타무라 레이코 하면 끝이니까요. 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있다가 또 방제 바꿔서 이제 또 워해머 스페이스 마린 2 하려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우라가미는 본능을 이야기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 인간이란 거 결국에 뭐 서로 사회성 가지고 그렇게 사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그냥 자신들의 본능을 계속 억누르면서 살았을 뿐 거 아니냐. 하지만 본능을 억누르지 않는다. 얼마나 인간적이냐.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인간이다. 이런 논리잖아요. 우라가미의 말에. 저 솔직히 부정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토미는 너 같은 놈이 인간일 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막 말하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국에 인간이 무언가를 참을 수 있는 능력도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그런 히틀러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그런 천하의 인간 쓰레기도 일단은 인간이에요. 막 인간의 탈을 쓰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이 더 우스워요. 인간이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생수 오프닝 가사 아시나요? 애니? 거기서도 나오는 말 있죠. 아, 잠시만요. 네, 기생수 잠깐 가사 좀 볼까요? 아이고 됐다. 아, 네, 기생수 가사 좀 보죠. 일단 여기는 그렇다 쳐요. 중요한 건 2절쯤에서 봐봐요. 내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메슬로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5가지 단계가 있어. 길고 긴 삶을 안전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얻으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자아를 실현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 다른 동물들이 아무리 노력한들 상관없어. 그들은 첫 번째 단계조차 넘지 못할 테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탐욕으로 차있는 생물인지 보여주는군. 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나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이 푸른 행성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인 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겠지. 아,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생수 결국에 저는 이 오프닝의 가사가 기생수에서 가장 중요한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히틀러 그런 거 보고 막 인간의 탈을 쓴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사악한 짓을 이러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짓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짐승은 못해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애초에 그런 것까지 생각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일본 제국군의 만행, 각종 전쟁 범죄, 사이코패스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적이고 탐욕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이겨내려고 하죠.
그런 인간 쓰레기들도 같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인간 전체, 정확히 말하면 자연, 인간 전체라고는 안 말할게요. 자연이에요. 자연의 존속,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안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짐승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단죄하죠. 인간의 법으로. 결국 그 인간다움의 나쁜 점도 결국에 인간다움의 좋은 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존나 틀린 새끼라고 생각해요. 이 새끼 존나 틀린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틀린 놈이에요. 결국에 얘도 그 이상은 가지 못했어요. 결국에 히로카와 다케시도 결국에 맞아요. 선과 악도 결국에 인간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그저 기준에 벗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걸까? 라고 한다면 나쁜 거라 생각해요. 전 인간이니까요. 저는 인간의 법을 따르고 인간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고 보지 않아요. 어쨌든 우라감이라는 캐릭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결국에 내가 진짜 퓨어한 인간 아니냐. 하지만 이것도 가정을 하나 해보면은 이 우라가미 말도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건 맞지만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살아있던 건 아니잖아요. 다 죽고 자손을 낳으면서 계속 지냈던 거잖아요. 죽고 자손도 낳으면서. 그렇게 이어져서 처음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이렇게 안전한 사회예요. 아, 오른쪽 200원 전부 구라쟁이야. 아유, 뭐 인간이고 원래 다 모순적입니다. 생물은 원래 사람은 다 모순적이에요. 지금 저도 솔직히 말해서 최대한 일관적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일관적인 사람이 일관적이려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할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애초에 거짓말 안 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른팔이 있는 사람한테 나는 오른팔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야. 노력하고 있어. 물론 뭐 자를 수 있죠. 하지만 오른팔이 있다는 노력은 안 하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 애초에 노력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속되길 바라면서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라가미는 동물이길 그냥 동물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족이라 말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라가미는 자신이 삶이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저 짐승으로서 살아가죠. 저는 이런 짐승을 인간이라 부르기 힘들어요. 물론 이것도 인간으로서의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제 가족으로서 드리고 싶진 않네요. 제 가족이란 생각은 안 드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는 다른 존재다. 즉 가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토미의 그 대사는 넌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의 의도보다도 너는 인간의 가족이 아니다.
이게 타무라 레이코의 유언을 빗대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는 인간의 가족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봤다면 이제 우라가미도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말로는 자기가 진정한 인간이니 뭐니 떠들고 다니지만 결국에 적응하길 포기했으니까. 인간이 가진 적응 능력을 포기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캐릭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미야 료코. 네, 가장 중요한 캐릭터죠. 아, 맞아요. 인간의 가족을 포기하겠다. 네, 결국에 자기 도파민을 위해서 가족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품어줘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까지 품어줄 수 없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약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친해지려고 하면, 아, 나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친해지려고 노력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아, 맞아요. 우리를 버리려는데 우리가 왜 품어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에서 늘 하는 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은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결국에 내가 내 사람이 되려면 통제가 되어야 돼요. 물론 서로에게. 그렇게 그게 이어진 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잠시만요. 아차. 저기 우리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는 같은 인간조차 품어줄 수 없다. 그렇게 봐도 뭐 무방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타미야 료코가 이야기하죠. 이 타미야 료코는 처음에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차분하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알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가족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었으면은 그 본능에 따라서 바로 사람부터 잡아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타미야 료코는 독신이기 때문에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주변을 마구 탐색했을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타미야 료코는 호기심 깊은 성격이 됐죠. 이제 시니치의 곁에 있던 오른쪽이처럼. 애초에 오른쪽이는 그 본능 자체가 없는 거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타미야 료코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직업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 시작하죠.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시니치와 오른쪽이가 대화하고 이제 A와 또 관계를 맺어서 이제 실험을 하죠. 우리는 우리라는 기생생물이란 종을 보존할 수 있는가? 아, 맞아요. 기생수끼리에서 까리한 인간이 탄생했죠. 맞아요. 결국에 그것은 평범한 인간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에 A에 있던 정자나 타미야 료코가 가지고 있는 난자나 결국에 인간의 것이니까요. 기생생물의 것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거죠. 맞아요. 인간의 것에서 태어난 인간 아이죠. 그렇게 처음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탐구하는 게 보여줘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살짝 초치는 말을 할게요. 내가 아니었다면
에이, 그러면은 불임이었겠죠. 에이, 그럼 불임이었겠죠. 결국에 그 인간의 거기도 그 장기잖아요. 근데 그 장기까지는 장기의 역할까지는 어떻게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자가 됐을 겁니다. 내가 성불구자가 됐다고? 어? 잠깐,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가운데라고 불러. 가운데, 예, 가운데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불균형 돼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맞아요, 기생추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기생추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기생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생추는 안 됐지만, 네, 맞아요. 가운데야, 가지마. 이제 우리는 서로 작별할 때가 된 거야. 나는 평범한 그 시기로 돌아가는 거야.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 사람 숫자 보니까 류드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 예, 거시기랑 대화하는, 애초부터 거시기랑 대화하는 게 이상했던 거야. 나는 다음날부터 평범한 거시기로 돌아갈게. 그럼 안녕. 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가운데가 돼버리면. 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가운데는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아, 네. 미친 전개가 되는 거죠, 진짜.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장기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의 역할은 기생생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니치는 여전히 고자인체라고요. 그냥 오줌만 쌀 수 있는 고자라고요. 안 돼. 아, 네. 미친 전개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미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으악. 네. 어쨌든 타미야 료코는 네, 맞아요. 뭐죠? 못 구해요. 거시기가 날아와서 날 구해준다고. 거시기가 날아와서 잡아서 게 말이 됩니까? 아,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네네. 다시 료코 얘기합시다. 타미야 료코 얘기합시다. 이게 계속 거시기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어쨌든 타미야 료코 안에서도 그런 의문이 하나 더 생기죠. 결국에 아, 얘 뭐 별 수 없네 하다가 이제 자기 부모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원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알아채죠. 그 경찰을 부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여버리죠. 그 뒤로 부모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타미야 료코 안에 생겨나요. 그 뒤에는 이제 타무라 레이코가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출산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히로카와도, 예, 히로카와, 아, 맞아, 모성애. 아, 네, 모성애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히로카와도 만나게 되죠. 히로카와가 처음으로 이제 타무라 레이코한테 어느 정도 기생생물로서의 의문이었던 우리는 대체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주죠. 그거야 당연히 인간들을 다 조지기 위해서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 타무라 레이코는 이렇게 히로카와라는 인간에게 흥미를 느껴서 그가 하는 대로 가기로 해요. 확실히 얘네들도 자신들만의 정부기관이 생기면은 나중에 편하잖아요. 만약 정부기관이 생기면은 아, 이제 기생수와 인간들 우리 모두 서로 혼란이 있겠지만 서로 잘 살아봅시다. 예, 최종적으로 타무라 레이코가 바랬던 미래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저도 사실 기생생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이성에 호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기 위해서라면 저희는 무엇이라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러지 말고 잘 한번 살아봅시다. 약간 개인적으로
타무라 레이코가 바란 미래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가까웠던 히로카와와 함께 했던 거 아닐까. 그런 미래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생각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게 뭐 그렇게까지 됐으면 진짜로 참 좋았겠지만 그거는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에 다른 동족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쿠라모리도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이제 쿠라모리 얘기 좀 할게요. 타무라 레이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쿠라모리 얘기 좀 해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 아이는 남겼죠. 아이는 남겼죠. 자기 엄마가 기생생물이라는 건 영원히 모르겠지만 이 쿠라모리란 캐릭터는 순수한 캐릭터만으로 봐도 재밌어요. 처음에 타무라 레이코의 이제 의뢰를 받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막 시니치 막 감시하고 막. 아 맞아요. 모르는 게 낫잖아. 인데 이거는 계속 한번 제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세간을 놀라게 하는 명탐정이 되고 말겠어. 그런 꿈 정확히 말하면 어찌 보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이기심 그런 이기적인 꿈을 꾸죠. 하지만 그 자신이 꾸는 그 꿈과 자신의 행동 동기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 그런 거는 맞아요. 코난보단 덜해. 맞아요. 총 3명한테 부정당해요. 우선 첫째, 타무라 레이코가 이제 그만하도록 하죠 라고 그 꿈을 부정해요. 쿠라모리 시로의 꿈을 부정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죠. 이제 그 과정에서 막 슬랩스틱 개그도 한번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간 다음에도 이제 일과는 상관없이 이제 계속 시니치 감시하는 한편 이제 자기 아내한테도 그렇게 맞아요. 컸나죠. 그렇게 다칠 거면은 그냥 그만하지 그래. 분수를 알아야지. 나도 당신이 그렇게까지 다치면서까지 뭔가 하는 거 바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위로와 좀 적절히 말을 하죠. 그리고 또 2차 시무룩. 이제 처음에는 부정을 했는데 이번엔 시무룩. 그래서 이제 시니치랑 만나서 이제 오른쪽이랑 조어한테 똑같이 말하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쫓는 거 그만 좀 해주세요. 시니치가 말하니까 야, 네 사정을 다 들어봤는데 너 그렇게 할 거면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라도 너 하나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이랑 조가 역시 이 새끼 죽여버리자 하고 한번 칼을 슥 대잖아요. 근데 다행히 시니치가 한 번 더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감성을 좀 배운 맞아. 인간의 감성을 배운 오른쪽이가 이제 쿠라모리한테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한테 그렇게 막말할 수 있냐? 너 사람이냐? 너 진짜 걔 어이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우리로 살려면 뭐든지 다 할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잘 설득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를 안 해요. 이제 그래 너네 발표는 안 할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생생물에 대해서 찾을 거다. 맞아요. 빈니치 맞아요. 빈니치 빛이치.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랑 같이 일하는 아는 동생이 죽으니까 맞아요. 이제 좀 포기하라 싶잖아요. 자기랑 아는 동생이 죽은 것까지 확인하고 맞아요. 나서 이제 시니치한테 도와줘. 나 그 친구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한 번만 도와줘. 해가지고 이제 또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니치는 네, 쿠라모리 씨 여기서 포기할 건 아니겠죠? 우리 계속해서 합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기생생물들을 박멸시켜버립시다! 라고 시니치가 말하는데 미안해. 나 그만할게. 하고 포기하고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쿠라모리를 다 그만하세요 할 때는 절대 포기 안 하던 애가 야, 할 거지, 갈 거지, 끝까지 갈 거지? 이러니까 포기했어요. 야, 너무 그렇게 보지 마.
나도 가족이 있어. 가족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하고 포기를 하잖아요. 이런 점이 재밌었어요. 결국에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누군가의 방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끌어당김, 그리고 격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꿈을 포기하게 됐죠. 나서 여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퇴장할 캐릭터였는데 이제 타무라 레이코가 쿠라모리를 쓴 것 때문에, 아 맞아요, 청개구리라도 살아, 맞아. 하지만 진짜로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됐음을 깨닫고 어찌보면 현재 상황에 적응하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타무라 레이코 이제 오해가 생겨서 이제 아까 말했던 쿠사노 얘기 있었잖아요. 쿠사노가 이제 타무라 레이코랑 싸우고 있을 때 그 틈에 몰래 들어가서 아기를 납치하죠. 이제 그렇게 아기를 납치한 다음에 이제 그다 타무라 레이코가 한 짓이라 생각해서, 물론 오해라는 거 알아도 별 수 없죠. 이미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타무라 레이코의 아기를, 어차피 너 같은 놈들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도 모르잖아 하고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까 말했던 모성애가 나왔죠. 모성애라는 파장이 나왔죠. 자신의 새끼를 위하는 마음. 그 자신의 새끼를 위하는 마음으로 쿠라모리를 휙 하고 죽이죠. 이제 쿠라모리가 아기를 위로 쓱 들어올렸을 때 이제 자기가 칼날을 휘둘러도 아기가 다칠 일이 없다라는 걸 확신하고 나서야 한 행동이죠. 이게 만약에 쿠라모리가 아기를 계속해서 매달고 있었어 봐요. 그럼 빠르게 못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도 다칠 수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타무라 레이코도 정말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모성애라는 파장을 내뿜을 정도로.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룡을 못 때려. 아 네네네. 지금 뭐 하고 있나 물어볼까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점차 자신도 자신 안에서 뭔가 변해가죠. 예, 처음에는 아기를 이렇게 막 한 손으로 들고 다니다가도 이제 양손으로 정성껏 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최후, 어쨌든 어딨지? 이 최후도 결국에 자신의 바램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결국에 타무라 레이코가 바란 거는 결국에, 아 우리 기생생물이랑 우리 인간들이랑 서로 가족이니까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봐요, 이런 걸 바랬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물론 이게 진짜는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만약에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른 기생생물들 있잖아요. 다른 기생생물들이 그런 타무라 레이코와 함께하지 않았죠. 결국에 단체를 이루기 시작한 시점에서 서로 합이 맞지 않는다는 거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타무라 레이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무라 레이코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타무라 레이코는 드디어 이해하게 된 인간의 감정을 시니치에게 보여줌으로써 처음으로 시니치의 그런 가슴 속에 있던 구멍을 메워주고 이제 자신의 아이를 맡긴다면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죠. 참 쓸쓸해요. 그런 게. 그렇게 가족, 결국에 기생생물과 인간은 서로 하나, 합쳐서 하나.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결국에 우리는 인간의 아니 결국에 우린 지구에서 태어난 지구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족이다. 그런 이제 엔딩과 이어진 이게 엔딩에 이제 시니치의 독백과 이어지는 그 주제 의식을 그때 드러나게 되죠. 네. 일단은 네, 기생수에 대한 토론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류드라 불러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거 한번 말하게 하고 싶었는데 뭐 씻고 있어서 못하다는 거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그리고 맞다. 그리고 또 안 말한 게 있네요. 결국에 고토 있잖아요. 원래 고토도 쟤도 고토한테 측은지심을 느껴가지고 쟤도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생물인데 우리가 쟤를 저렇게 그냥 막 죽여버리는 게 옳은 일일까? 라는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류드라스면 일단 쟤 나빴고 쟤는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죽어. 나 이런 거 좀 안타까웠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방송에서 이러면 뒷담인가? 설마 류드라 방송 보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다시 보기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야 필로 너 내 시청자랑 함께 감히 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까? 뒷담을 해? 안 되겠다. 너는 무조건 마블 라이벌즈 합방이다. 그러기가 좀 무섭긴 하네요. 어쨌든 고토를 결국에 시니치가 죽이잖아요. 죽이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결국에 나는 차마 고토를 못 죽이겠어 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오만이에요. 네네. 무한한 제논 이크나님, 당신도 나와 공범이야. 알겠어? 나랑 공범이야. 알겠어. 우리는 지금 운명 공동체라고. 알겠어? 류들한테 빌더라도 결국에 큰일 나는 건 우리 둘 다 마찬가지야. 알겠어? 살려달라고 빌려도 살려주는 건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야. 류드라가 살려주는 거야. 네, 저의 오른쪽이가 돼버리셨군요. 저의 오른팔이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 시니치는 인간과 기생생물의 중간 단계, 중간의 입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기생생물의 입장도 될 수 없고 인간보다 더 위의 입장,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마리겔님이 하신 말인데 인간도 결국에 지구의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는 먹이사슬의 위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도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살고 있는 한 우리도 결국 자연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고토를 죽인 거예요. 하늘의 뜻에 맡길 수 없어요. 결국에 자연은 서로 맞물리는 거니까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니치는 고토를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주인공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왜냐면은 주인공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 다 말하니까 결국에 주인공의 행적도 나오는 거라서. 네. 오히려 주인공이 점점 이제 감정이 무뎌진 존재가 되고 처음에는 막 나는 인간이야 하다가도 이제 그래 인간은 맞지만 그래 우린 모두 하나의 별에서 태어난 창백한 푸른 점에서 태어난 하나의 가족이니까 뭐 그런 식의 약간 성장을 이루는 걸로 끝나죠.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결국 너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가족이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끝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잠깐 방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이기도 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원래 노래뱅도 해야 되는데 목의 컨디션이 확실히 안 좋아서 노래뱅은 못할 것 같고 스페이스 마린 2나 좀 켜려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잠깐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제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이게 계속 저 혼자 떠들어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좀 기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로도 이제 대화를 그나마 좀 나누는 형태로 된 게, 네. 예. 무한한 제논 이크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드라랑 계속 잘 지내주세요. 저도, 예. 다행이죠. 저도 류드라와는 트위터 DM을 서로 계속 날리면서 친해지게 됐는데, 정말 친화력이 좋은 응일용이죠. 네, 이렇게 칭찬도 해야 이따가 덜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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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제 첫 만남이었는데. 근데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류드라랑 앞으로 계속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네. 네, 솔직히 씹덕토크 할만한 스트리머분이 류드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씹덕토크 하자고 불러주는 사람도 류드라밖에 없고요. 으아. 네, 그러면은 일단 방종을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도 저 스페이스 마린 하긴 할 건데 뭐 관심 있으시면 뭐 그냥 봐주시기만 해도 뭐 저는 감사하니까. 네, 그러면은 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번 이런 것들 다 쇼츠로 한번 만들어 볼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 저 유튜브 영상으로는 못 하겠고. 너무 기니까요. 1시간짜리 영상 어떻게 제가 네네네. 그럼 이제 네네.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반에 언젠가 다시 씹덕토크 할 때라도 좋으니 언제라도 제 방송을 봐주세요. 네, 굿모닝, 굿이브닝, 굿나잇. 네,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필반에 계속 봐주셨던 어디 있지? 빵빵 비키시온님과 네갈네갈님도 네.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반.